대표님 소리만 지금 안 들려요. 지금 들려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정선 대표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또 화면으로 또 같이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예. 좋은 세상입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일찍 와가지고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시간을 켜놓고 방송 준비해 놓고는 그냥 이러고 앉아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들어왔더니 우리 보고 싶었던 김정성 대표님이 딱 앉아 있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수요일 우리 AI 활용 스포츠죠. 이름이 그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 AI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강영미 기자님, 오늘 제주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4박 5일이었는데 정말 좋았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약간 흐리기 시작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제법 오네요. 아이고, 진재근 선생님, 정병원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예. 포항 날씨가 어떠세요? 네, 포항도 비가 새벽부터 계속 깼는데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바깥에 비 올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진재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네요. 네. 네. 저는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아니요, 들어오세요. 제주도 여행을 갑작스럽게 오게 됐는데 AI의 아주 개인 비서처럼 페이스북 첫 번째 날부터 쭉 슬라이드 포스팅을 보여주세요. 네. 아예 비서처럼 이제 저의 그 여행과 활용한 것을 썼는데 얼마나 이게 고도화되고 온몸으로 체험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첫날은 저희가 그 CS 호텔 스위트룸 그 무료 숙박권이 있어서 이제 도착하고 또 렌트하고 이런 과정을 잘 매칭을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선에 어떤 낭비가 없는 완벽한 하이브리드 그런 기능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그리고 이 근처에서 또 간단한 걸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숙소부터는 이제 그날 즉흥적으로 찾았었는데 저희가 이번 여행은 이제 힐링과 조용한 사색 그리고 또 독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숙소와 여행 경로와 그리고 일정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3일 이틀차 되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성산 일출봉의 일출을 보는 그 일정을 이제 정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지 못한 그 맨 꼭대기까지 이제 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고 그날 일정은 또 해 지는 곳에 바다에서 그 해가 지는 것을 이제 보는 그런 알찬 여행이었는데 어제 아침부터는 그 여행의 여파로 갑자기 병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기가 이제 작동한 거죠. 그래서 그날 오후는 이제 어제부터는 한라수목원을 걷고 나서 바로 관광 모드를 중지를 하고 그 근처에서 이제 좀 쉬고 약국을 가고
그리고 이럴 때 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안내를 받아서 어제 저녁에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정을 돌아가는데요. 컨디션은 또 그것에 잘 맞춰서 잘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여행은 정말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을 AI 비서를 도움을 받아서 잘 활용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목원에서 모르는 식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A한테 물어보면서 했는데요. 거기 수목원 한복판에 이제 저는 이제 고라니인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게 잘 살펴보니까 얘가 고라니가 아니라 노루라네요. 그래서 사슴과 노루와 고라니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AI 비서를 잘 활용하셨다 그랬는데, 제주도 가시니까 오늘 아침에는 유영진 비서를 잘 활용하셨네요. 잘 넘겨주고, 아주 제주도 여행이 아주 멋진 여행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가운, 선생님 찾아주셨대. 김종성 대표님, 네, 어떻게 활용하시고 요즘 일들이랑 근황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전 두 분이 오늘 편안하게 계셔갖고, 왜 오늘 두 분 같이 출연하실지 생각해요. 너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AI 활용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늘 AI 활용하고, 주로 저희 웹사이트도 제작하고 하니까 그쪽에는 늘 이제 AI하고 같이 이제 예전에는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됐던 일들도 사실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진행할 때도 전체적인 작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하고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또 자아를 어떻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몰랐던 예전에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 어떤 부분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AI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챗GPT를 계속 쓰니까 그 안에 저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에 질문 잠깐 던졌는데 이게 그때 그 문제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다양하게 요즘은 음악도 조금씩 이제 기록을 남긴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음악을 만들 수도 있다고는 유영진 대표님이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우리가 언어라고 또 표현되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그냥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있고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전달해도 전달력이 있지만 음악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매력인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개인이 할 수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AI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제가 시집을 이제 낸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있었던 기록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그 기록에 관련된 이제 음악들을 제가 일화들이라든지 이제 만들어서 시집이지만은 그 안에 이제 QR 코드를 집어넣어서 음악이랑 이제 그때 장면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면 기억이 제가 그 노래를 저는 운전할 때도 제가 만든 그 노래 계속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계속 듣거든요.
들으면 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조금 편안해지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AI를 주변에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근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아주 궁금합니다. 페이스북을 보기는 하는데 아, 네. 요즘은 제가 집에 이제 어른들이 사실은 좀 편찮으시다 보니까 계속 뭐 다치시고 병원 가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원래 농사를 이렇게 이제 농산일을 정말 새벽같이 이렇게 나가셔갖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작년에부터 조금 이제 그거를 잘 못하시게 힘이 없으셔서 계속 이제 누워 계시고 그러실 분이 아닌데 누워 계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다니시고 요즘은 그래도 이제 조금 회복이 되셨는데 그거 이제 부모님 이제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일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제 일보다도 더 빠르게 이제 앞서서 그 부모님을 이제 좀 케어를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동생들도 있지만 멀리 있거든요. 그거 케어해드리고 그러면서 농사도 이제 제가 다는 못하지만 조금씩 이제 밭에 가서 좀 일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은 또 일대로 또 뭐 주어진 일 너무 많은 일들은 뭐 이제 과도하게 옛날처럼 그 일을 잡아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획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일들이 이렇게 있어도 이게 이렇게 그 예전에는 너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제 한 가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것도 이제 신경은 또 쓰이지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윤수 원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내시는 거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인수 원장님 활용하셨는지요? 네. 예, 계속 활용하는 거는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구글 렌즈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난주에 유영진 대표님은 그 표시창에 그게 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쪽에 있잖아요. 그것만 표시창에다 내놓는 방법을 혹시 그거를 유영진 AI가 나중에 설명을 또 해주실 거고요. 네, 정명 선생님. 저는 별로 가진 않았는데 그 챗GPT하고 제미나이에 이렇게 검색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바로 한글 파일에 집어넣고 있는 편인데 간혹 제미나이 속에서 있는 것을 자주 또 다시 찾아가서 더 확인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도 비가 오나요? 예. 네. 정말 농사를 시작하니까 비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처럼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진재 선생님. 네, 인천도 지금 비가 제법 옵니다. 진짜 이 텃밭이 있다 보니까 늘 그 도시농부가 물을 저녁이면 주는데 비 소식을 챙겨가지고 비가 오면은 안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비 소식을 늘 기다리는 그런 편이고요. AI는 요즘은 지금 잘 사용을 못하지만 제가 지금 그 시민 기록가라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서 그 활용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민 기록가라는 것은 이게 인천이 1883년에 개항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개항장 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그 문화유산 같은 데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동일방집 같은데 그 노동운동 같은 거
그런 건 또 이제 여공들이 이제 이 연령들이 다 이제 이 소천화 시기들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진짜 어땠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만나서 구술체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기록과에서는 이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 구술체록을 할 때 보면은 전에는 이제 클로바 노트 가지고 했었는데 앞으로 또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보고 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대표님, 소장님 참 반갑습니다. 자주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좀 기록을 해 놓는 편인데요. 특히 그 남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채팅방에서는 이제 가끔 이제 돌발 행동을 하는 그거를 잘 기록을 한 다음에 이 행동이 또 이 말이 나에게 들릴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상황에서 저도 감정이 막 이렇게 좀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 그 물어보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그 F에서 T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제 현실을 좀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이제 남편이 나 그만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것을 번역을 해주는 말은 이제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렇게 되어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한 말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일이 잘 이제 무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이나 이런 위기 상황에 늘 그 기록이 있으면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원현 대표님. 예상치 못한 이야기까지 듣게 돼가지고. 일단 원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거 구글 렌즈 그거는 뭐 화면 보면서 할게요. 참 화면 보기 전에 하나 뭐 조금만 저기 하고 가면 이거 돌리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조금만 해볼게요. 시도를. 보이시죠? 뒤쪽에 화면 하나 더 떠 있는 거. 네. 근데 밑에 선 연결된 것도 보이시죠? 네. 오늘 만 해도 요 상황이 그 내용이 소홀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갔더니 HDMI 선 그게 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무선 연결하는 거 막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고 대부분 숙소마다 가면 이제 큰 TV가 하나씩 있잖아요. 예, 그래서 HDMI 선 요거 하나 사서 그래갖고 이렇게 꽂으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화면 공유 같은 거 이런 거 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보조 모니터를 들고 다니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훨씬 일이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이야기 드리고 저 화면을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그 쓰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그 구글 렌즈를 그러니까 폰에서 쓰는 거 말고 폰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건 앱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컴에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구글 렌즈 쓰실 때는 하나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 상단에 오른쪽에 점 3개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구글 렌즈 이 탭 검색 요거 쓰는 거 요걸 아까 이야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요 화면 가운데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바깥 버튼 그냥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글 렌즈에서 이 탭 검색 이게 나오고 이미지 위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는 이미지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구글 렌즈로 이 탭이 아니라 이 이미지를 검색하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쓰실 때는 마우스 바깥 버튼 쓰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또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상단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구글 렌즈 아이콘이. 예, 그래서 요걸 물어보신 건데 이걸 만드는 거는
정석대로 하나씩 이야기 드릴게요. 상단 오른쪽에 점 3개를 누르면, 상단 오른쪽에 점 3개. 예, 그러면 하단쯤에가 여기가 설정이라고 여기가 있어요. 설정. 메뉴에 여기 하단에 설정.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서 여기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모양. 예. 그러면 모양에 들어가면 버튼들 중에 이렇게 두 번째 거에 툴바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툴바 맞춤 설정. 예. 요거에 들어가면 이렇게 왼쪽에, 제 경우는 왼쪽인데 오른쪽에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상단에 놓이는 툴바들을 켜고 끄는 거, 요 켜고 끄는 옵션들이 여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제일 긴 게 구글 렌즈로 2탭 검색이라는 아이콘, 요걸 켜고 끄는 게 여기 들어 있어요. 이걸 켜시면 아까 보신 대로 그렇게 상단에 툴바에가 구글 렌즈 버튼이 나타납니다. 요건 답이 되셨을까요? 네. 네. 이번에도 이거 활용해가지고 몇 가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답을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얘가 고라니가 아니라 노루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슴, 노루, 그 다음에 고라니 셋 구분법 혹시 아실까요? 저희 이번에 구글 렌즈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아마 모르겠어요. 아실 것 같기도 네. 그 얼핏은 알고 있었는데 고라니가 송곳니가 상당하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차이고 울음소리는 완전히 다른데 이제 이때는 얘는 얌전히 있어가지고 그건 몰랐고 일단 송곳니는 없고 노루하고 고라니가 엉덩이가 다르대요. 그 구글 렌즈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에 하얗게 무늬가 들어있는 거 이거는 노루고 요 무늬가 없는 거 고라니는 이 무늬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사슴은 거의 대부분 뿔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암수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뿔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한다고 나와가지고 구글 렌즈 덕을 요거에서 하나 봤고요. 또 하나가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깥본드 하고 이미지 검색하기 이렇게 해서 누르면 곧바로 이렇게 왼쪽에 관련된 사진들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다 한꺼번에 뜨는데 그때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AI 쪽 이렇게 따로 기존의 대화형 채팅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내용도 풍성하고 이래서 AI를 진짜 제대로 써주는 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글이 사실 AI를 LLM들 써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 이전에 이미 참 많은 데서 썼던 것 같아요. OK 구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 잠깐 넘어가기 전에 네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오른 반대 탭을 눌러서 가는 거 오른쪽 탭을 눌렀을 때 지금 대표님 뜨는 형태로 저는 안 뜨거든요. 이미지에서 할 때 이렇게 구글 렌즈로 이 이미지 검색하기가 안 뜬다고요? 예. 마우스에서 그냥 클릭이 아니고 바깥 버튼을 누르는데 우클릭이요. 보통 때 클릭하는 거 말고 반대쪽 버튼이요? 예. 그런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네. 다른 거는 똑같은데 그게 없어요. 그 구글 렌즈로 이미지 검색하기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다른 건 똑같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거든요. 그거 확인해봐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전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지금 다 이게 안 보이세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나오고 어떤 때 안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여유 있으신 분이 그거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AI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했던 게 넘어가다가 이쪽이 아니고 다른 거였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또 애매해갖고 몰랐던 게 수련하고 연꽃이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도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냥 비슷비슷하게 저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구글 렌즈 가지고 물어봤더니, 연꽃은 꽃대가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보통 물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수련은 이게 물에가 딱 붙어 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수련은 좀 약간 날카로운 감이 있고, 연꽃은 그거보다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낮에도 연꽃은 잘 피어 있는데, 수련은 보통 낮에는 다치는 경우가 많다.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구글 렌즈 더 많이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 더 저기를 하면, 예,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봤으면 하는 거는, 사실 책을 그 욕심은 여기 와서도 읽던 거 계속 읽어야지, 밀리의 서재니까 뭐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유 시간이 확실히 그 밤에는 안 움직이니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금 젠스파크하고 감마로 만들어준 그 북카드, 제 메모는 이번에는 못하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그 AI 도움으로 만든 북카드, 그거에서 이번에 이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유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자꾸 그 AI 실무 활용이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쪽으로 하냐면, AI 쪽 도구하고 기법 쪽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조만간 드러나겠지만 한계가 금방 오거든요. 그 한계가 그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인 쪽은 오히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더 할 거예요. 그러긴 하는데, 뭐가 한계가 오냐면, 혹시 그 전투기 한계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전투기의 발전 한계. 들으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야기 드리면 금방 기억나실 텐데, 전투기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전투기의 한계를 그은 게 뭐냐면,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 있잖아요.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가 전투기의 기동 능력을 이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를 해도. 지복은 아시죠? 이렇게 부분을 잡아가지고 피가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걸 막아줘가지고, 그래서 그 급가속이나 감속 이렇게 변화를 줘도 피가 덜 이렇게 그 한쪽으로 쏠리게 해줘가지고 버티게 해주는 거, 그거 훈련 뭐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도 이제는 그 전투기 기동 능력을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이제 어느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 쪽으로. 실제는 그 기술은 한계가 없어요. AI도 이제 유사한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막 재미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거 써보는 재미, 뭐 그다음에 또 나온 거 있으면 일에도 쓰고 하면서 요즘이 제일 사실 재밌는 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쓰면서 느끼는 게 이제 그건 거죠. 요대로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될라나 그러는데, 이제 못 따라가는 시간대가 금방 오는 거예요. 그 전투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그 시대가 바로 오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기술은 기술대로 그냥 쭉 발전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계시는 폰이나 컴퓨터 안에 있는 부품들 작동 원리 전부 생각하면서 쓰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건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끄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신경 끄면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활용적인 거죠. 내 손으로 자동차를 정비하고 자동차 부품이 원리가 어떻고 요걸 하는 게 아니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요걸 가지고 삶을 어떻게 풍족하게 만들까, 요쪽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AI 쪽도 계속 우리가 사실 준비해야 될 거는 그 기술하고 기법을 쫓아가는 쪽, 요거는 적당한 선까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시고, 따라가지 마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재미가 있으니까 하시되, 그 대신 이제 인문학적인 쪽이라든가 요런 쪽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그 위험하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공유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함께 사는 이런 데서 관계 속에서라든가 이럴 때 자원을 공유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걸
기술만 갖고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엘리너 오스트롬 요분이 그 노벨상을 타신 분이세요. 그런데 요 공유자원관리 이쪽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사람하고 AI 쪽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안 하셨어요.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쪽은 안 하셨는데 요거를 이제 AI 쪽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이렇게 원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걸 갖다 대충 해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그 젠스파크하고 그 다음에 GPT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수정을 좀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이 자료가 오늘 거 이벤트에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훨씬 이걸 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저쪽 거 보시면 눈을 버리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첫 번째는 협력할 수 있다. 요 대목이 이제 제일 기본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AI를 쓰면서 뭘 하냐면 아까 김종용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은 자리에서 여러 명이서 하던 거를 AI 이쪽 도움을 받게 되니까 그거 자체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비즈니스에서 효율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리고 사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 이거는 이번에 그 스타벅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 그쪽 이제 노조 문제도 그렇고 보시면, 사람 쪽 가능하면 어떻게 신경 안 쓰고 가면 좋을까? 이 생각을 비즈니스 하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협력은 그거 이상으로, 이걸 쓰는 사용자부터 이제 그 공간이라든가 시설이 있는 지역하고의 문제라든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AI를 쓰면서 진짜 중요한 그 답답했던 부분이 풀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쉬자. 이 피곤했던 거 요게 AI 가지고 되니까 사람하고 부분을 좀 놔버리고 싶은 이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요 대목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셀프 오거나이징이라고 그래서 이거 원래 복잡계 쪽 책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문화 쪽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아니면 자연이라든가 이런 쪽은, 있는 것들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면 그 안에서 없던 것들이 나타난 창발이라고 하죠.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든가 일정한 규칙 같은 게, 설명은 안 되는데 규칙 같은 게 생겨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조직화라고 그러는데 요걸 가지고 앞으로 AI가 지금 급하게 발전을 하면 복잡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화시켜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회가 단순화지는 게 아니라 변화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자기 조직화 부분을 이해를 하면 딜레마를 풀 수가 있다. 요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하다 보면 여럿이서 하고 있던 쪽은 골치 아픈 대신에 중심이 여러 개니까 다양한 새로운 상황이 있잖아요. 새로운 상황이 와도 이걸 감당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효율 때문에 좋은 거 AI 쓰고 내가 이걸 지휘하면 그러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네. 요 부분에가 약점이 동시에 생겨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AI를 통제하고 있는 그거는 나 하나잖아요. 나 하나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이라든가 주변을 보는 눈이 몇 개냐 이 말이 있잖아요. 눈이 굉장히 많고 많은 말을 주고받아야 되고 요 상황 안에서 접하고 생각하는 이게 중심이 많아서 변화를 감당하는 능력이 강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걸 다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AI1, AI2, AI3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그 일의 결과물 중심인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렇게 있는 거고 실제 사람의 중심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도덕적인 부분이 무너지거나 이런 걸 할 때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중중심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번에 그 스타벅스 5.18 사태는 다들 많이 들으셨죠? 지금? 예. 근데 그 일이 터지게 된 것도 뭐냐 하면 내부에가 이 그룹 조직 안에가 다양하게 중심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결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수월하게 금방 캐치가 돼가지고
바로 조율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자기 실수라고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워낙 그 오너 중심의 구조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쭉 일괄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런 사고를 치게 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중 중심이 아니게 됐을 때 벌어지는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번 사태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하다. 다중 중심적 거버넌스가. 그래서 이 이야기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공유자원 관점이 왜 이제 그러냐면 앞으로는 하다 보면 우리는 AI 갖고 하게 되면 누가 더 강한가 쪽으로 자꾸 쏠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힘에 대한 갈망이 사람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보다 앞으로 이제 더 필요해지는 진짜 능력은 뭐냐면 어떤 규칙 아래서 함께 창조하고 이걸 지켜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정확도는 앞으로 나아질 거예요. 지금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엄청 연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기보다 손가락 개수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시기 얼마 안 된 거 기억나시죠? AI한테 시키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지금 손가락 6개 나오는 AI가 없잖아요. 그죠? 거의 아마 만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정확도는 금방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는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위해서 시스템을 우리는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강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던 것보다 그 부분을 의도를 가지고 그런 공간 만들어서 거기에다 자료를 넣고 이렇게 갖고 의도를 갖고 요게 뭐냐면 결국은 강 실장님이 실계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동화를 도입은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책임지는 건 누구예요?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는. 그거는 김정성 대표님이 홈페이지를 AI 써가지고 빠르고 더 좋게 만드실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은 책임지시는 거는 최종 책임은 김정성 대표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조금 이따 우리 요거 끝나면, 그러면 요 옆에 투썸 플레이스에서 강 실장님이 또 여기 제주분하고 미팅이 있으세요. AI 쪽 관련된 거 해가지고, 웹 쪽 이제 사업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요즘은 저한테 뭘 할 때 옛날에는 이제 물어보든지 뭐 아니면 아예 안 물어보고 일을 안 하든지 했는데 요새는 일을 하면서 저한테 별로 안 물어봐요. 예. 왜냐면 AI가 워낙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사이트든 시스템 만들면서 혼자서도 굉장히 잘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책임을 질 때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강 실장님이 책임질 때 저를 끌어들이게 되면 그러면 책임을 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결과물은 수월하게 내고 그 다음에 일은 된 것 같은데 문제가 터졌을 때 또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책임감 부분은 서로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데이터 수집 부분 이건 있지만 이게 왜 옳은 건지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함께 해내야 된다. 지금 삼성 쪽 지금 그 노조 문제 이 부분도 지금 계속 기술 바뀌거나 이런 걸 하면서 정당성을 처음부터 이걸 공동 창출하고 함께 갔던 거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적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효율 위주로 쭉쭉쭉쭉 진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로 터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유 자원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이 개념 아티팩트는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요 하나하나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넘어가고 자료를 다 올려놨거든요. 링크로.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요거는 조금 한번 요것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예. 그리고 넘어갈게요. AI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참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쪽들도 끌어들여서 요 균형을 맞출 건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옆에는 안 쓰고 내가 쓰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 낙차가 커지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내 발목을 잡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AI를 쓰면서도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의견 수렴하는 상담 과정, 이게 꼭 있어야 되고, 옆에가 아마 원장님은 이미 전에부터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 매일같이 공부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쭉 가는데 직원분들하고 지금 이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갈수록 더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 상담, 의견 수렴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는 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상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 기여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누구를 어느 대목에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아까 강 실장님이 그 일을 할 때 저를 어느 정도 선에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코를 뺀다 그러죠. 예, 그렇게 해놓는 그런 대목들부터 해서 본격적인 기여까지 이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업과 공동 설계에 대한 거, 이런 네 가지가 아주 지금 핵심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제 요 실천 원칙 부분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요게 지금 10가지나 돼가지고,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리추얼이 그래서 다시 중요해진다. 사람들 따로 각각 전부 다 이거를 설계를 하고 전부 다 시간을 따로 내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공부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은 미팅처럼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하나를 두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함께 하고 있는 환경들에 대한 거, 자원에 대한 거 점검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문제 터졌던 거 또는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를 함께 복귀하면서 그걸 잡아내는 거, 이런 리추얼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리추얼을 이용을 해야 된다. 새로운 리추얼을 그냥 막 추가하면 오히려 일이 커지고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걸 활용해서 단순화한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공인선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도 오늘 일정들 마무리 잘 하시고 조심스럽게 잘 올라오시고요. 또 김정선 대표님, 부모님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평, 인천, 서울, 제주, 포항 아주 여러 군데서 진짜 각자 대표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다음 주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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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봬요. 네.